4차 산업혁명 시대 지구온난화 기상이변에 대해서 우리가 퀀텀 녹색 혁명으로 이제 좀 설명하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너무 복잡한 우주 천문학적 태양 우주계, 우주은하계의 시공간상에 연결된 지구의 온도 상승과 생태계 변화, 기상이변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거를 그 모든 걸 고려해서 양자역학적 근원에서 대책을 제시하자가 바로 퀀텀 녹색혁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양자역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모든 입자들은 모든 그 우주 만물이라고 표현했거든요. 태양 우주계도 결국은 수소와 헬륨으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수소로부터 시작되고 거기서 빛이 생겨났고, 자,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빛으로 만물을 만들었다 표현을 했지만 그 빛이 가시광선만이 아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주 만물이 양자역학적으로 12개 페르미온 입자로 이루어졌고 4개의 보존 힘들, 그리고 하나의 힉스에서 17개의 표준 모형으로 구성됐다가 양자역학입니다. 그 양자역학이 최근에 바뀌었죠. 최근에 나온 양자장 이론에 의해서 17개의 표준 입자들도, 표준 모형들도 결국 하나의 에너지 파동으로 구성됐다. 하나의 에너지 파동으로 구성됐다가 에너지 장애, 양자 에너지 장입니다. 양자 에너지 장으로, 그러니까 입자가 아니라 에너지 파동으로 우주 만물이 구성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근데 우주 만물이 에너지 파동으로 구성됐다가 이 양자역학적 이중 슬릿 실험에서 보여주는 이것이 파동으로 존재하다가 의식이 존재할 때, 관찰자가 존재할 때 형상이 존재를 해서 입자로 변하거든요. 그게 양자의 이중성입니다. 우주 만물이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가 의식에 의해서 형상으로, 물질로 변한다가 바로 양자 이중성, 양자 에너지 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에너지 파동이 물질로 변할 때, 물질이라는 건 질량이에요. 자, 파동이라는 건 에너지잖아요. 에너지와 질량의 상관관계, 바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만물은 에너지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그것이 의식에 따라서 질량으로 변해서, 입자로 변해서, 형상으로 변해서 우주 만물이 존재하게 된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에너지 장으로 구성되면서 우주 은하우주계 우주 만물이 초연결돼 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빅뱅으로 한 몸이거든요. 빅뱅으로 같이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에너지장, 뭐예요? 양자 0점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자 0점장 속에서는 모든 것이 초연결돼서 에너지 파동으로 같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도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존재가 하나의 장 속에서, 그것이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작업장,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바로 우주 자체 또는 하나님 또 신 그 자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 0점장이 그렇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자, 그래서 이제 양자 0점장은 말씀드린 대로 우주 만물이 이와 같이 에너지 파동 속에서 질량에 의해서, 전자기력에 의해서, 우주 핵력에 의해서 서로 상관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이게 양자 에너지 장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장 속에서 제가 보니까 우주 은하계가 이렇게 초연결되어 있거든요. 초연결되어 있는 속에서 얘들이 파동으로 존재하다가 의식에 의해서, 관찰자에 의해서 입자로, 형성으로 존재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양자역학적 평행 우주론이라든가 다중 우주론 같은 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되고, 여기 조배환 교수가 있을 때 조배환 교수가 존재하는 바로 안티메라라는 반물질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1964년에 노벨상을 받았죠. 자, 이와 같은 것이 그래서 결론은 사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양자역학적으로 초연결된 우주 현상에 의해서 지구 온실 효과를 좀 복합적으로 양자 0점장 개념에서 지구에 열을 주는 열 에너지장, 질량의 에너지장,
그다음에 공기의 에너지장, 물의 에너지장, 얘들을 복합적으로 보자. 지구온난화는 바로 이 문제예요. 지구온난화, 기상이변, 생태계 변화는 이 네 가지의 변화의 양자역학적 에너지장 속에서 일어나는 복합적 원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식을 집어넣고 알고리즘을 집어넣어서 인공지능이 해결하게끔 해서 플랫폼적으로 대책을 제시하자. 이것이 퀀텀 녹색 혁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기권, 공기, 어떤 대기의 에너지장이 뭐 대기의 에너지장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서울에 비가 왔습니다. 서울에 비가 왔다는 얘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쪽에서 참 고기압 덩어리, 공기 덩어리, 고기압 덩어리, 남쪽에서 더운 이 저기압 덩어리가 만나면서 비가 왔잖아요. 즉 에너지장, 공기의 대기의 에너지장의 변화에 의해서 기상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의 에너지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기 속에 있는 하전된 입자들의 에너지 활성화입니다. 에너지 활성화가 이 높고 낮음, 즉 다시 말해서 중력이 되는 거죠. 중력에 의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바람이 불어가지고 육지로 이동해서 거기서 우리가 찬 공기, 오는 더운 공기와 만나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물의 변화, 물도 자 바다로 가서 얘들이 이제 바다에서 증발을 하죠. 증발을 하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전하를 띠게 돼요. 전하를 띠게 되면서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또 이것이 변화가 생겨나죠. 자, 이와 같은 문제 있고 지구의 내부의 열 문제, 그죠? 용암 문제, 얼마나 뜨거워요. 자, 이런 것들 또 질량의 문제, 즉 태양 우주계의 태양과의 관계 다 질량의 문제잖아요. 이거 복합적으로 보자. 자, 이런 차원에서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지구 내부의 물리적 특성 같은 거는 어떤 질량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이 핵의 6,000도가 되는 바로 그 열권의 에너지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전자기력을 유도하기도 하고요. 자, 이와 같이 복합적 원인에서 보고 우리가 이제 대책을 제시해야 되는데 대책으로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식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서 이와 같이 제가 제시를 하겠는데, 자, 여기서 보다시피 우리가 식은 이 안스로폴신 이퀘이션이라고 합니다. 어떤 인류세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 AGI는 뭐야, 어떤 우주 천문학, 좀 지구 내부 물리학 또는 이 질량의 문제, 이런 양자역학적 요인들을 가지고 시간의 함수로 놨을 때 이것이 양자 0점장에서 초연결돼서 결국은 수렴하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팅 그리고 우리가 로봇의 개념에 의해서 상대역학적, 양자역학적 개념으로 대책을 제시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대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에너지 평형에 있어서 모든 에너지장, 우주의 에너지장, 지구의 에너지장, 생태 에너지장, 우선 모든 에너지장이 뭐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공유 결합을 시키는 것이 양자 에너지장이고 공유 결합을 수렴시키는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대책을 제시하자는 것이 제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어떤 에어 에너지, 히트 에너지, 워터 에너지, 매스 에너지를 만족시켜주는 이 5차 산업혁명 개념의 초우주 지구온난화 플랫폼을 제시를 제가 해봤습니다. 이 방법에 의해서 지구공학적인 방법으로서 우리가 대책을 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방법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어떻게 됐건 지구 생태계 자체는 어떤 인위적 변화, 어떻게 보면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생태학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자, 우리가 저 1차 세계대전 때 그 전쟁이 일어나면서 많은 그 세계 싸움할 때 미군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중국이 싸울 때요. 그 이라고 하죠. 그 벼룩 같은 이가 생겨가지고 굉장히 전쟁할 때 어려움을 겪었대요. 그래서 개발한 게 DDT랍니다. DDT에 의해 가지고 이제 DDT 살충제죠. 살충제를 뿌려가지고 이를 이제 소멸하고 또는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화학약품에서 살충제라든가 농약을 쓰고 자, 이 모든 것들이
지구 생태계를 변하게 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그냥 악영향이 아니라 화학 에너지 장의 변화입니다. 화학 에너지 장의 변화에서 생태계 에너지 장의 변화를 주고 있거든요. 자, 이런 것 보더라도 어떤 우리가 지구 자체를 자연 그대로 개발을 해줘야 되는데 인위적 인간의 욕심과 탐심에 의해서 다양한 에너지 장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많은 문제점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지구상에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은 잠실 롯데 빌딩이죠. 이와 같은 잠실 롯데 빌딩뿐만 아니라 한강상에 또는 여러분이 보다시피 아파트 얼마나 많으셨어요. 초고층 빌딩들, 그죠? 근데 전 세계, 즉 전 세계 모든 빌딩들 이런 그 무게가 거의 10조 톤에서 100조 톤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지구 무게와 10조 톤, 100조 톤 되는 지구 중량이 변했잖아요. 그 지구 중량이 변하게 되면은 바로 지구의 자전, 공전 주기가 변하잖아요. 그럼 지구 자전, 공전 주기가 지구 중량과 변화에 의해서 지구 중량, 질량이 변하게 되면요. 내부 에너지가 변해요. 왜? 질량이 변하면 질량은 에너지거든요. 그 에너지에서 지구 내부의 에너지가 변하면은 일이 생기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가능하면은 어떤 화석 연료를 쓴답시고 석유를 채굴하고 금광에서 금을 캐어나고 이것이 아니라 지구 내부는 있는 그대로 내비둬야 돼요. 내비두고 우리가 우주 천문학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용할 수 있는 건 태양 에너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를 지금 지구상에서 하는, 제발 여러분 태양광 발전 좀 그만하고요. 왜? 산림을 다 이렇게 훼손시키고 오히려 그냥 장사하시는 사업하시는 분들의 영업이익에 맞춰서 그냥 그럴 게 아니라 태양광의 가장 효율적인 거는 우주 태양광이죠. 또는 인공 태양이죠. 핵 융합 발전이죠. 자, 이쪽으로 빨리 나가줘야 돼요. 이것이 바로 지구 온난화 대응하는 지구 공학적인 방법입니다. 또는 우리가 이제 온실가스라 하더라도 말씀드렸다시피 온실가스, 오존층, 또 지구 자기장 배널런데, 그리고 태양 복사 에너지, 그리고 은하 우주선, 감마 버스트, 이런 것들의 상관적인 역할에 해서 우리가 대책을 빨리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필요하게 되면은 바다의 문제, 지구온난화에서 어떻게 보면 기상이변과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바다를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고 지구 내부도 너무 모르고 있다. 그래서 지구 내부와 그리고 바다를 이용한 지구온난화에 대한 지구공학적 방법을 양자역학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